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천공정법 1197강 인류가 한 가지 언어만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이 질문에 대한 천공 스승님의 법문 그리고 관련 스터디 가이드입니다. 시작부터 질문이 아주 흥미롭죠?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딱 하나의 언어만 쓴다면 어떨까 하는 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언어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인류 문명의 어떤 단계라든지 또 영적 진화, 더 나아가서는 태양계의 미래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를 다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가장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 언어의 미래를 단순히 사회 현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류의 어떤 근본적인 역할, 그리고 우주적인 순환, 이런 거대한 틀 안에서 언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뭐랄까, 일반적인 언어학적 접근하고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핵심 내용들을 잘 뽑아서 당신께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깊은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핵심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전 세계가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혹은 가능할까 하는 질문인데요. 자료에서는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하나요? 네, 조건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바로 인류 전체를 위해 사는 무리,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봉사하는 그런 집단이 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특정 언어권이 힘으로 뭐랄까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인류 공동체 전체에 기여할 때 그들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중심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영어권 같은 경우 세력을 확장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 자료에서는 그건 어디까지나 지배에 기반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통합 언어가 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인류를 위해 사는 무리. 네, 상당히 높은 차원의 조건처럼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현재 우리 문명 단계와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선천시대 그리고 후천시대 이런 개념을 쓰던데 이게 언어 문제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천시대는요, 비유하자면 모든 가능성을 펼쳐내고 다양성이 폭발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언어와 문화가 공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이제 막 진입하고 있다고 하는 이 후천시대는 그동안 펼쳐졌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핵심을 추려서 통합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아, 펼침의 시대에서 정리의 시대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 역시도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렇게 수렴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다양성의 시대가 가고 이제 통합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언어도 함께 변화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선천시대는 펼치고 후천시대는 정리한다. 그럼 그 언어 통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나요?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딱 하나로 합쳐지고 그런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고요. 점진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을 해요. 우선 한 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법이라는 건 인류를 이끄는 가장 높은 차원의 어떤 법칙이나 원리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법을 쓰는 집단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중심이 된다는 거죠. 이들의 언어가 가장 질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영향력이 크다는 뜻을 넘어서요. 약간 정신적 혹은 영적인 에너지의 밀도나 그 수준이 가장 높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질량이 높다. 네. 네. 그래서 이 중심 언어 외의 다른 언어들은 점차 양념처럼 부수적인 역할만 하다가 결국은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념이요. 네, 마치 향신료처럼 쓰이다가 사라진다. 이런 느낌이죠. 구체적으로는 한 7개 정도의 주요 언어가 먼저 3개 정도로 줄어들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 이런 단계적인 과정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이 양념처럼 쓰이다 사라진다니. 와, 이건 정말 좀 강렬한 표현인데요. 근데 또 이 후천 시대를요. 해탈 시대나 휴거 시대 이런 말과 연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후천 시대가 단순히 사회 문화적인 통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어떤 영적인 성숙, 이것과도 깊이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해탈이라는 건요, 인간이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을 해서 이 지구에서의 물리적인 삶,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과정을 마치고 이 행성을 떠나는 것, 이걸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아, 지구를 떠난다. 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이 자료에서는 이들을 홍익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베이비부머 세대라고도 칭하는데요. 바로 이 세대가 이런 영적 전환과 해탈의 시작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여기서 신은 인간의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을 돕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들이 지구에서의 역할을 마치고 떠난다라. 그럼 그 이후에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와, 이거 이야기가 정말 점점 더 커지는데요. 우주적인 스케일로 가는군요. 그렇죠. 인간 영혼들의 활동 무대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이 자료의 표현대로라면 신들의 활동이 끝나면 지구는 그 특별했던 임무를 다 마치고 우주에 있는 수많은 행성들 중 그냥 하나, 평범한 행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나아가요. 태양계 전체의 변화까지 예측을 하는데요. 태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팽창을 해서 자기 영향권 안에 있는 행성들 있지 않습니까? 수성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흡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태양이 행성들을 흡수한다고요? 네. 그리고 결국 세 번째 행성인 우리 지구 역시 언젠가는 태양 속으로 들어가서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와. 지구가 태양 속으로. 그럼 태양이 지구를 포함해서 행성들을 전부 다 흡수한 다음에는요? 그 이유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데요. 청난 에너지 덩어리로 극도로 팽창했다가 결국에는 폭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폭발 후에 남은 아주 순수한 석성 에너지들이 다시 뭉쳐서 우리가 흔히 초신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좀 유사한 그런 새로운 형태의 천체로 변모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시점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은 인간 영혼들, 즉 신들이 지구와 같은 이런 물질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활동할 행성 자체가 사라지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는요.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쓰는 것이 과연 좋은가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명의 주기론, 또 인류의 영적 진화 과정, 그리고 결국에는 태양계의 소멸과 재탄생이라는 아주 거대한 우주론까지 연결되는 참 독특하고 방대한 세계관을 보여줬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언어의 미래라는 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합의나 기술 발전의 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역할 변화와 우주의 어떤 거대한 질서, 그 순환 과정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언어 문제에서 출발해서 우주의 끝까지 한번 쭉 훑고 온 그런 기분이 드네요. 이 본문의 내용처럼 만약 인류의 영적 성장과 우주의 순환이라는 이 거대한 그림이 정말로 우리가 쓰는 언어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다채로운 문화들은 그 거대한 여정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당신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